자, 그럼 오늘 일단 월간 동네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입에 붙지 않아요. 월간 동네부. 북. 자, 첫 번째 어떤 책으로 함께 할까요, 유리쌤? 자, 오늘의 동네 북은 쇼코의 미소. 쇼코의 미소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월간 동네북 첫 번째 시간 다뤄볼 책은요. 쇼코의 미소라는 책인데요. 어떤 작가님이시죠? 최은영 작가님이신데요. 네. 최은영 작가님의 책은 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다작을 많이 하시고 네. 84년생 경기도생이시고요. 와, 그러니까 대단히 나이가 어려요. 어르신 거예요. 네. 어. 고려대 국문과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2013년에 이제 작가세계 신인상에서 중편 소설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쇼코의 미소가 첫 번째 책이에요. 발표 작품으로 제일 유명한 게 방금 말씀드린 책이 있고 허균문화 작가상, 김준성 문학상, 이혜조 소설문학상 그리고 그를 5회 8회 그리고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 막 들으니까 약간 좀 살롱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멋있는데요? 이제 자, 칵테일 돌리면 되는 그니까 거죠. 자, 예.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근데 저도 참 정말 좋게 읽긴 읽었었는데 그렇죠. 쌤이 사연이 있으시다고. 이 주변. 쇼코의 미소를 처음 읽고 제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막 눈물을 막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고민이나 네. 고통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외로움들을 고독 뭐 이런 걸 건드려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추천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친한 남동생이 용훈아 듣고 있지? 그 용훈이가 리슨. 네, 리슨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네. 열심히 일한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고양이를 저한테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싱숭생숭했대요. 네. 고양이랑 헤어지는 것도 너무 슬프고 그래서 가는 길에 네. 그 이북 리더기로 비행기 안에서 쇼코의 미소를 다 읽었어요. 근데 너무 슬프더래요. 그 자기도 건드려진 거죠. 고독, 네. 소외 이런 게 건드려진 거. 통곡을 남자애가 통곡을 진짜 뭐 이러면서 울었대요. 비행기에서. 너무 우니까 옆자리에 남자 외국인이 있었는데 네. 뭐 Why you crying 뭐 이러면서 스튜어디스 불러가지고 휴지 좀 갖다 진짜로 냅킨을 나가지고 막 콧물 눈물 막 다 풀면서 책이 너무 슬프다고 뭐 이러면서 그 정도로. 근데 걔 영어 잘 못하거든요. 네. Book is very sad 뭐 너무 슬프다 네. 책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딱 어떤 때가 맞아 떨어지면은 안 울고는 못 베길 만한 심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읽는 사람이 독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면 뭐 나의 가족, 나의 외부 사람들, 나의 평소에 했던 생각들 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보면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요. 떠나온 인연이라든지 뭔가 계속 마음속에 눈에 밟히는 어떤 존재들이 생각이 나는 책이기도 한데 자 일단은 이 쇼코의 미소는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오늘 어떻게 살펴볼까요? 쇼코의 미소가 전체 제목이기도 하지만 안에도 뭐 쇼코의 미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일단 쇼코의 미소를 보고요. 아 단편 중에 하나. 네.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 나의 점 찍고 나의 작은 점 찍고 순의 언니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신짜오를 보겠습니다. 총 3작품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사실 단편 소설은 호흡이 좀 짧은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음성으로 전달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좀 기대가 되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은 쇼코의 미소 중에서 첫 번째 단편 쇼코의 미소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하고 느낌이 좀 생경하죠. 쇼코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네. 여자 일본 사람. 주인공이 소유라는 한국 여자애가 있어요. 네. 이름이 소유입니다. 네네. 이 소유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친엄마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랑 네.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집이 화목하지 않아요. 아, 저도 근데 읽을 때 그 느낌이 지금 또 오네요.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뻗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누가 누굴 때리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모두 다 약간 분노와 억울함에 차 있어요. 뭔가 약간 좀 먼지가 내려앉아 있는 좀 예. 그런 삭막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사연이 있는데
원래 그 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남편, 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이게 되게 화목했어요, 둘이. 그리고 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그러니까 소유가 아직 어린데 네. 아버지가 사망하고 말아요. 아.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되게 좀 냉정하게 산다고 해야 되나? 슬픔을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삼키면서. 맞아, 맞아. 그리고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본인이 좋아하던 일을 못했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전쟁 후세대들은 네. 자기가 무슨 일을 좋아하고 적성이 막 이런 게 필요 없고 뭐 전혀 기회도 없고. 네, 14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그 가게를 나중에 물려봤는데 그것도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리고 패배감으로 젖어서 살다가 네. 소유가 어렸을 때 자그마한 실수를 해도 막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없는지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들 그 어떤 상처들을 그냥 꾸역꾸역 삼긴 채로 살다 보니까 네. 뭔가 약간 일촉즉발해. 그러다가 이 가족이 큰 변환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거죠, 빠밤? 소유가 고등학교 때 여고를 다녔는데 일본에 있는 자매 결연한 어떤 여고에서 영어를 진짜 잘하는 4명이 교환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집에 소유 집에 쇼코라는 여자애가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이제 가족의 집에 네. 쇼코라는 친구가 홈스테이를 하러 외국인이 같이 살게 된 거네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도 이상하게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진짜. 네, 계속 웃고 할아버지는 일본어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 시대 분이시니까. 그래갖고 소유랑 쇼코랑 일본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막 활기를 띠는 거예요. 너무 전혀 좋아하고. 못 봤던 얼굴들인 거죠. 그리고 쇼코가 생글생글 잘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도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막 계속 과일 썰어오고 막 그리고 쇼코가 되게 잘 어울려요. 말이 없는 사람인데 네. 둘이서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쇼코하고 소유는 둘이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뭐 강아지나 아기 생기면은 맞아요. 화목해지듯이 맞아요. 쇼코가 약간 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반적인 뭐 배경이나 등장인물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오늘 다뤄보는 이 월간 동네부 쇼코의 미소라는 책, 그 중에서 쇼코의 미소, 동명의 작품이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내어드리고 또 이야기 더 나눠볼 건데요. 자, 일단 제목 관련된 퀴즈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2013년 단편 소설집 제목은 땡땡의 미소입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사람 이름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 주인공이 소유랑도 약간 조금 비슷해가지고 비슷해요. 계속 헷갈리게 되는 게 또 있었어요. 네. 자, 1번, 쇼코, 2번, 요코, 3번. 하나코. 다들 그럴 법하긴 한데 자, 그중에 정답이 무엇일까요? 1번 쇼코, 2번 요코, 3번 하나코고요. 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화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월간 동네 뿌. 선생님, 근데 음이 참 듣기가 좋은 딱 그 음정이다. 라가 도레미파솔라. 맞네. 어머. 절대음감. 어머. 약간 가성 섞인 좋은 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월간 동네북 첫 시간으로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라는 책 함께하고 있고요. 자, 정답이 나온 상황이죠, 지금. 네. 정답은 바로 1번 쇼코였습니다. 코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노래가 힌트가 됐다라는 6931님, 그리고 3927님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311님께서도 쇼코입니다. 1754님 1번. 0522님은요. 7살 유치원 아이도 알 수 있는 정답을 접시에다가 해서 포크로 입에 넣어주시는군요. 라고 넣어드려야죠. 그럼. 그리고 다우라 팀 선제인 듯 하신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쇼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지금 꽤 많이 오고 있어요, 쌤. 문자창이 지금 책을 방금 샀다 이런 간증으로 그러게요. 쇼핑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작가님 믿고 구입 완료했습니다. 9669님 하셨는데 이게 울음 터진다는 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파 같은 그런 울음의 느낌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나의 어떤 상처 같은 거를 그냥 순간 훅 건드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마 잘 읽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구입하지 마시고 이 라디오 끝날 때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 라디오 끝나기 전에 다음 달에 할 책을
말씀드릴 아, 거예요. 네네네네. 두 권을 같이 사세요. 맞네. 그렇게 하면 이제 굿즈도 오지 않습니까? 아, 맞아. 몇만 원 넘으면은, 텀블러 맞아.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현대 소설 이렇게 또 네.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아마 뭐가 올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쇼코의 미소 이 단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와 외할아버지와 엄마가 조금 삭막하게 살던 집안에 이제 쇼코가. 일본 여학생이 쇼코가 오면서 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쇼코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쇼코도 가족 구성이 비슷해요. 뭐 이렇게 가족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소유에게도 할아버지가 있고 네. 쇼코에게도 할아버지가 있는데 쇼코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싫어해요. 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네, 소름 끼친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이렇게 자기를 너무 집착하고 음. 너무 대단하고 넌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게 네. 그게 어떤 사랑에 대한 자기의 불안? 예, 이 원래 불안한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주면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밀어내거든요. 그리고 왜 날 저렇게 좋아하는 거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지? 약간 네.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오해해요. 오해하고 오히려 서투른 사람이죠. 맞아. 돌아간 뒤에 쇼코는 일본어로 할아버지랑 계속 펜팔을 해요. 어. 편지를 나눕니다. 어. 이메일이 있는 시대거든요. 어. 근데 이 편지의 감성이 되게 좋아요. 종이 편지의 감성이. 네. 그리고 소유랑은 네. 영어로 편지를 나누는데 어. 쇼코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자기 일상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이제 소유가 보게 되는 장면이 예. 있잖아요. 예. 저도 참 잊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소유가 할아버지랑 사이가 뭐 대면대면 하니까 보여달라 말을 못 하거든요. 음. 근데 쇼코가 소유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너무너무 우울한 일상의 찌꺼기 같은 얘기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쇼코가 항상 잘 지었던 미소에 대해서 소유가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제목이 그래서 쇼코의 미소라는 건데. 네,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미소를 지을 때는 뭐 기쁠 때도 있긴 한데 방어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 그럼요. 네, 내가 웃는 얼굴을 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다가오지 마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다양한 의미로 쇼코의 미소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항상 좋은 내용만 썼을까? 이 친구는 실상은 안 그러면서 맞아요. 그녀의 항상 있었던 미소가 떠오르는 거죠. 쇼코는 같이 있었던 시간 동안 소유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뭔가를 만들고 창작하고 뭐 영화나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소유는 진짜 독립영화 감독이 돼요. 맞아요. 네. 대학에 가서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독립영화 감독이라니. 영화는 무조건 제작비가 문제죠. 예. 어떤 영화판에서는 그 감독님이 찍다가 잠깐 멈춤. 왜냐면 돈 떨어져서. 그리고 잠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어디를 가시면 뒤에서 스태프들이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렇게 한대요. 투자 받으러. 네. 그래서 독립영화라도 이제 꾸역꾸역 어떻게든 집에 손을 안 벌리고 하는데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재능 있는 친구들이 먼저 입봉 다 하고 막 영화가 많이 알려지고 네.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평도 안 좋아요. 뭔가 특별한 게 없는 나에게. 네. 공모전이란다. 영화제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네. 혹평받고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 자취방에 쑥 오세요, 서울에. 외할아버지가. 네. 외할아버지가 쑥 오셔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진짜 말 한마디 툭 하고 가시거든요. 그 장면. 네. 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우산이 고장 나갖고 비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어색하게. 그 소유는 그때서야 울어요. 여기서 이제 유리청강제국님이 유튜브에서 하셨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그 손녀 자취방에 갔다가 홀로 비 맞으며 돌아갈 때 그 소유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했대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구절이 진짜 근데 모두에게 약간 건드려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내 가족이고 근원이 사랑이고 나랑 뭐 사이가 대면대면 하다 어쨌든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피로 맺어져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지만 나에게 너무 의미가 큰 사람. 내가 비록 그것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맞아. 네. 결국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지금 스포한 건가요? 아니요. 근데 뭐 크게 뭐. 그리고 쇼코의 안부를 살피는데 쇼코는 동경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공부해서. 일본에서 가장 네. 큰 도시니까. 그러니까 가족한테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요. 네. 하지만 쇼코는 동경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병드시는 바람에 간병을 해야 돼서 동경에 못 가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가고 물리치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해요.
가뜩이나 이제 할아버지랑 약간 묘한 또 애증의 어떤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유와의 오해도 쌓여가죠. 서로 사이가 이상해지고 우울하면 서로 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소유의 상태도 좋지 않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 모든 질곡의 세월을 다 넘어서 결국은 30대쯤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소유와 쇼코가 네. 10여 년 만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았던 편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보냈던 편지들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쇼코한테 보냈던 편지들을 밤을 새서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보는 네. 할아버지의 문장들인 건데요. 네. 쇼코도 그 상태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죠. 그러니까 양쪽의 할아버지가 네. 다 돌아가신 뒤에 할아버지 혹은 가족에 얽혔던 두 소녀가 성장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킨 다음에 되짚어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이었고 가족 안에서 내 자아는 무엇이었나? 나는 얼마나 서투른 사람이었나? 자신의 나약함을 그때서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뭐 저는 또 책을 좀 됐는데 읽은 지가 그래도 좀 먹먹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쇼코의 미소라는 이런 제목에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어떤 성장기의 어떤 기억과 어떤 원가족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많이 풀어지는 작품입니다. 먹먹합니다. 자, 쇼코의 미소, 최은영 작가의 단편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작품도 더 먹먹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에서 그 주인공이 바라보는 어떤 대상이 네. 자기가 인생의 고난에마다 자꾸 옛날에 키웠던 개가 죽은 얘기를 해요. 저의 저의 트라우마를 너무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 재작년에 19살 먹은 우리 망고가 죽었잖아요. 저 진짜 완전 끄끄 참으면서 봤어요. 진짜 그럴 수 있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서 약간 감정이 나름 좀 환기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어떤 문학의 힘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편은요. 소설집 쇼코의 미소에서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라는 작품인데요. 언니하고 쉼표, 나의 작은 쉼표, 순애 언니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죠? 자, 이 이야기는 주인공 서수라는 나가 별로 중요하지 음. 않고요. 나의 엄마 해옥이라는 여자, 네. 그리고 해옥의 먼 친척이었던 순애라는 여자의 소녀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죽음, 그러니까 자연사하기까지의 긴 세월의 우정 혹은 사랑을 그린 얘기예요. 수십 년의 네. 시간입니다. 네. 해옥 그리고 순애. 네. 해옥의 할머니는 옷수선집을 했는데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비정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옷수선집에 있는 점원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이렇게 부리고서 죄책감이 없는. 예. 거기서 좀 어린애를 데려다 일을 시키고 싶어서 16살인 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언니의 딸이면 남이죠. 너무 잠깐만. 네. 할머니의 이종사촌 언니의 딸. 예. 아하. 제가 KNN에서 아무나 붙잡고 촌수를 따져도 이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16살짜리 데리고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순애는 학교에 못 갔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순애를 한 5살 어린 해옥이 언니 이러면서 굉장히 따르거든요. 이렇게 자매이자 친구이자 이런 동네 사람, 가족. 예. 그래서 자기가 학교 갔다 와서 조절조절 하는 얘기들을 언니는 계속 재밌게 듣는데 이렇게 재봉틀 페달을 밟으면서 단추를 이렇게 막 달면서 그 어린 나이인데 예, 짜깁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길 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을 순애 언니는 계속 부럽게 쳐다봐요. 순애 언니도 16살인데. 예. 순애 언니는 정말 나의 작은 순애 언니라는 말처럼 동네에서 제일 작고 마른 사람이었어요. 야, 근데 거기다가 이 어릴 때 5살 많은 언니란 존재가 너무나 예쁘고 멋지게 느껴진 나이잖아요. 동경도 하고 막. 친척, 가족 이렇게 뭐 이 언니를 다 합치면 막 굉장히 따르게 되는 저 맞아요. 언니가 하는 건 다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언니는 또 되게 작고 마르고 이러니까 예. 또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언니 감정이. 어디서 맞고 오면 내가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두꺼운 안경 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약한 이미지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강단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조금 고집이 있었어요. 네. 항상 행복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친구 오빠가 계속 일하고 있는데 와서 쪽지를 찔러줘요.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아, 너가 그 재봉틀을 하는 모습에 예. 나는 반했어. 약간 이런. 그래서 그 오빠랑 결혼합니다. 어.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큰일이 벌어져요. 그 집에.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네. 자기랑이란다. 엄마랑 엄마의 엄마랑 이렇게 해옥이 이렇게 갔더니 집안이 다 부셔져 있고 순애 언니는 막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울고 울진 않았다. 막 그러고 남편이 빨갱이로 몰려서 잡혀간 거예요. 와, 그 너무 이제 서슬퍼렀던 시대에는 사실 많이 네. 있었던 거죠. 그냥 낙인을 집에 찍어서. 있다가 네, 집에 있다가 그냥 끌려간 거예요. 네네네. 집안이 보면 이불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숨기지 않았나.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앞뒤 문맥으로 미루어봐서 독서 모임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첩이 된 거예요. 아, 그냥 약간 그 소위 말해 불온 서적을 좀 읽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순애 언니가 옥바라지를 시작하고 이제 그 아내들 모임에 있는데 이렇게 한 10명 잡혀갔어요. 근데 네. 그 중에 2-3명은 사형이 되고 아. 또 바로 사형이 돼요. 바로. 사형이 돼버리고 이제 자기 남편은 15에서 20년 정도 그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순애 언니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 어머나.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남편이 그 서슬퍼런 시대에 네. 공산주의자로 잡혀갔잖아요. 네. 이 해옥의 어머니는 빠른 손절해버리십니다. 아, 맞아. 괜히 잘못 엮이면은 우리 예.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아, 그 시대가 그랬죠.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이셨거든요. 진짜. 지리산에서 이제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집은 굉장히 대단한 집이네요. 근데 그렇게 딱 되자마자 우리 외할머니가 밑에 아이들이 7명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막내예요. 어떡해요. 저희 어머니가 복중에 계실 때 외할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정말 빨리 애들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적을 바꿔버리셨어요. 성을 바꾸셨어요. 그 정도로 되게 위험했던 시대였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이 그때 피난 수도였는데 거기 7명을 다 데리고 와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큰 외삼촌이 거기 동천 있잖아요. 네. 동천에 수상가옥을 지었대요. 아, 고등학생의 나이에 그때는 고등학생이 가장이죠. 수상가옥을 저희 지었다고요? 어머니도 큰오빠는 항상 아버지 같았다고. 내가 모르는 아버지 같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남은 가족들이 그렇게 또 살아남아야 됐던.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순애 언니는 사실 남편도 감옥에 있지, 이제 그냥 그쵸, 가족들로부터는 연을 끊게 된 거잖아요. 예, 그 순애 언니는 힘들 때마다 정말 못 살거든요. 너무 힘들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성정이 바른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데 순애 언니는 그때마다 옛날에 어릴 때 키웠던 개 고미 얘기를 해요. 고미가 아파서 다 죽게 됐는데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대요. 그랬더니 고미가 아픈 몸으로 집 밖에 기어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는 게 아니었다고. 내 슬픔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다. 진짜 그 대목에서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제 고미라는 말에 트라우마 걸릴 정도로 고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순애님의 지금의 마음인데 본인이 아직 건들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옛날 과거를 빌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애는 울지 않아요. 계속 꾸역꾸역 참아요. 네. 출소한 남편이 거의 뭐 어린애가 돼서 나오거든요. 2-3살? 고문 같은 걸 당하신 거죠? 그냥 명환이 병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런 사람이 오는데 주인공이 해옥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 돼서 자기는 잘 살거든요. 해옥은.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들고 가요. 그 집에. 갔더니 순애 언니가 숨도 안 쉬고 그 뜨거운 치킨을 통닭을 뜯어먹는 거예요. 진짜 거의 처음 먹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구질구질한 거죠. 그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친구인데 내가 사랑하는 언니인데 너무 못 살면 속상함을 넘어서서 내가 미치겠잖아요. 네. 그러면서 언니는 자꾸 자기한테 뭘 해주려고 해요. 근데 해옥은 그것까지 싫어요. 맞아. 왜 자꾸 너나 생각하지?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이 언니는 여전히 이러냐. 답답한 마음이 들죠. 아끼는 마음에서.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첫 장면인데요. 둘 다 그냥 병으로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즈음 해가지고 어머니가 환영을 봐요. 너무 이렇게 고와진 순애 언니가 날개를 달고 자기 방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 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네. 음. 저는 사는 게 이걸 보고 굉장한 위대한 투쟁 같다고 느꼈어요. 내가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네. 나는 오늘도 잘 버티고 잘 즐거웠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았다. 해옥이 순애를 사랑했듯 순애가 해옥을 사랑했듯이. 그렇죠.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가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렇게 무수한 많은 과거의 상처와 폭력과 많은 또 감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 저도 이 작품 가장 많이 울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자, 이 쇼코의 미소 이 소설집에서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함께 들으셨고요. 자, 오늘 또 월간 동네북이라서 음악 듣지 않고 마지막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단편은 신짜오, 신짜오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 반복. 신짜오, 신짜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나의 가족은 나는 그 여자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네. 이 쇼코의 미소에 나오는 단편들은 외국 배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어떤 이주를 하고 뭐 그런 예. 경험들이 또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거기서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어, 베트남인 가족이에요. 네. 독일로 다 이민 왔어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옆집이에요. 거기다가 그 집에 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랑 같은 초등학교예요. 아, 어떻게 안 친하게 지내? 친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 그 마을의 동양인인 거잖아요. 네, 아까 그 이종사촌의 고모의 삼촌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이번에 이웃사촌. 정말 잘 지내는데 나는 집이 또 화목하지 못해요. 그럼. 네. 사실 화목한 집이 많지 않아요. 네. 진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서로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말을 안 해요. CC였다 결혼을 했대요. 동문과. 네. 말을 안 해요. 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런 태도가 어. 자기들은 안 싸웠다고 생각하겠지. 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아이를 상처 입히는지 모른다고. 그럼 이 부모님들 모를 때 있어.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자기가 어느 날 투이하고 같이 이렇게 막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그랬더니 투이가 굉장히 장난 잘 치고 개구지고 이렇게 했고 인싸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투이가 화를 내요. 뭐라고요?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 근데 근데 저 여기서 쿵 했어요. 왜냐하면 저 똑같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래? 오늘 어떤 네. 굉장히 그날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예. 막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친구한테 웃으면서 막 했어요. 예. 친한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안 웃고 가만히 있다가 너 그 얘기를 왜 웃으면서 해? 정색을 하는데 뭔지 알겠다. 진짜 저 오늘 눈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진짜 눈물이 눈꼬리에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진짜.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웃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포착해서 말해주는 거. 남천동 짬뽕집 앞에서 그때 전화기를 붙잡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짬뽕 냄새 막 나고 막. 네, 막 서럽고. 서럽구만. 네. 아무튼 투이는 속이 깊은 친구 같아요. 굉장히 속 깊은 친구예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친구. 그리고 투인의 엄마 응우엔 아줌마. 네. 베트남 사람의 대부분의 성이 응우엔이거든요. 네. 김씨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응우엔 아줌마는 우울한 우리 엄마와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칭찬해요. 멋진 가족이다. 네, 진짜 멋진 가족이에요. 네.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내던 어느 날 덕분에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엄마 아빠도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네. 아까 쇼코가 와서 쇼코처럼. 네. 가족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좋은 빌런들이 계세요. 그러게요. 그런데 어느 식사 자리에서 네. 이 나가 잘못된 물꼬를 한 번 틈으로 써. 그 뭘까? 네. 베트남전 얘기를 꺼낸 거죠. 네. 나는 할 말을 잃네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이제 당하기만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죠. 고구려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침략했고요. 네. 네.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불편한 분위기가 딱 이렇게 막 돌면서 투이는 또 베트남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투이예요. 투이가 한국 군인들이 다 죽였다고 했어.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투이야, 넌 신경 쓸 거 없어.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봤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응엔 씨가 겪었던 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그래? 당신이 뭔데? 그들은 아이와 노인을 죽였어요. 전쟁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그러자 나의 아빠가 더 화를 내죠. 제가 무슨 말 하기 바라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라고? 이 사람들은 전쟁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네. 물론 아버지는 그렇지만 네.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남은 감정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네. 일본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윗대가 어. 선대가 저지른 일을 왜 우리한테 사과하라 그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 여기서. 예. 그래서 그 뒤로 둘은 관계가 깨져요. 두 가족은. 잘 보지를 않아요. 네, 참. 그 엄마는 다시 우울해지고. 근데 그렇게 사력 있고 좋은 어떤 가족이었는데 예. 약간 우리도 물론 피해자였지만 또 한때는 또 가해자인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서로 서로에게.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예. 서로 어떤 단절이 되는 거가 되는군요. 국가 간에 일어난 비극은 결국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용병이었죠. 월남전에 참전한 네. 게. 하지만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군의 그 잔인성에 대해서는 예. 또 많은 분들도 증언을 한 바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특히나 더 알아야 되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이 최은영 작가는 참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굳이 안 보고 싶은 예. 그냥 살면서 그냥 잊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어떤 쓰레기 같은 조각들, 우리의 욕망에 따르면 결핍들 이런 것들을 두 가족은 화해해야 돼요. 맞아. 화해하지 못합니다. 음. 그리고 결국은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게 현실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이 인사를 해요. 자기들한테.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신짜오 신짜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가 예. 이제 베트남어로 이제 안녕이라는 뜻이죠. 예. 예, 그러죠. 3232님은 저는 듣기만 해도 울컥하는데 읽으면 펑펑이겠습니다. 그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에 건드려질지 몰라요. 네. 9669님은 시작할 때 저는 깨발랄 했는데 작가님 보면 얘기 들으니까 세상 진지해집니다. 정말 드라마 몰입 저리 가랍니다. 저 지금 되게 저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하이텐션 돼 있어야 되는데 월간 동네부 작가입니다. 네네네. 근데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 가볍게 다룰 수가 또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오늘 다룬 책은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였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으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또 자매품으로 또 신작품이 있잖아요. 한 2년 전쯤 나왔나요?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작품도 예. 굉장히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가 준비돼 있어요.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 쇼코의 미소에 수록된 신짜오 신짜오는 베트남어를 발음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 신짜오의 뜻은 네, 1번, 헤어져, 2번, 안녕, 3번. 사랑해. 네, 어떤 뜻일까요? 일단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부를 물을 때, 자, 1번 헤어져, 2번 안녕, 안녕. 3번 사랑해. 자, 신짜오 화음이 좋다. 네. 시합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마지막 화요일에는 어떤 책을 다룰지 좀 미리 예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다음 달에는 무슨 책 하시냐면요. 읽으세요? 좋아요. 네, 이기호 작가입니다. 이기호 작가의 네.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제목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갑자기 욱하죠. 네. 예, 네. 자, 아무튼 장편 소설인 건가요? 단편집입니다. 이것도 단편집이군요. 이기호는 단편을 정말 유머러스하게 아. 페이소스를 담아서 너무 잘 쓰는 작가예요. 그래요. 이기호의 단편들은 전부 다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 이기호 작가의 저도 안 읽은 책이라서 이거는 꼭 읽고 저도 다음 달에 유리쌤 또 월간 동네북 시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답이 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1번 헤어져, 2번 안녕, 3번 사랑해고요. 우리가 만났을 때 바로 하는 인사예요. 네, 예. 만났을 때 이렇게 사랑해 왜 이상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예, 그거 좀 부담스럽죠. 예, 정답. 6996님이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셨는데 되게 설레네요. 그러게. 오답이지만 네, 감사한.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네, 유리쌤 오늘 감사했고요. 신짜오. 진짜.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는 우수살토로 돌아옵니다. 당신 생